여러분, 에고가 죽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. 문제덩어리죠, 에고가. 에고가 문제덩어리예요, 여러분. 응? 에고는 무능하고 문제덩어리고 항상 문제를 만들고 다니면서 누가 그랬냐고 찾아요, 이렇게. 지가 하고선 지 자체가 문제야. 그래서 에고가 큰 분일수록 문제를 많이 만들어요. 힘들게 하고, 자기도 인생 힘들지만 옆에 사람 다 힘들게 하고. 그래서 리더가 되려면 사실은 에고가 없어야 돼요. 에고가 소멸된 사람일수록 리더의 자격이 있는데, 그 에고가 왜 문제거리인가? 에고는요, 첫째는 절대 질지 못해요. 지는 거는 절대 못해요. 에고 자체가 주장이에요. 나 이런 사람이야, 나 이래. 자기 고집이죠. 자기 원하는 거를 탐욕적으로 쟁취하고 이뤄내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지는 거 못해요. 지면은 완전히 버림받는 거고 에고 입장에서 죽는 거죠. 지는 걸 하지 못하죠. 이기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니까 상대 마음을 절대 이해 안 해줘요. 왜? 지는 게 돼? 상대 마음 이해해주면. 여러분, 지는 게 돼. 그래서 상대 마음 절대 이해 안 해줘요. 두 번째 에고가 못하는 게 뭐냐면 손해보는 거 절대 못해요. 아주 그냥 악착같이 뺏기만 하고 내 거 절대 주는 거 너무 억울해요. 손해볼 때 죽는다가 올라와요. 절대 손해보기 싫어해요. 그래서 다 가지려고만 하지. 근데 여러분 보세요. 무조건 많이 가진다고 좋은 건가? 그렇지 않거든요. 놀 때는 놀 줄 알아야 되거든. 버릴 때는 버릴 줄 알아야 되거든. 제가 갖는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물질적인 거 생각해. 아, 돈을 집착하는구나. 아니요. 사랑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지면 좋다고 생각해요. 그렇지 않거든요. 사랑도 내가 다 갖고 권력도 내가 다 갖고 다 뺏어봐. 여러분, 누가 환영하겠어? 저 사람 옆에 가면 나는 다 뺏겨야 돼. 저 사람이 다 가져. 독식을 해. 누가 좋아하겠어요? 능력도 없는데 예를 들어 내가 한 10명 데리고 일할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는데 막 1000만, 10,000명 데리고 하는 큰 기업을 물려받았어. 망합니다. 자기 능력 깜냥도 안 되는 그 이상을 욕심을 부리다가 옆에 사람까지 다 힘들게 하는 거죠. 손해 안 보려고 하다가 정말 왕창 손해보고 다 버려지게 되는 게 또 에고의 특성이에요. 세 번째는요, 에고는 힘든 거 절대 싫어해요. 고통은 싫어. 쾌락만 좋고 편안하고 쉬운 것만 좋아. 그게 에고예요. 힘든 게 오면 돌파하려고 하지 않거나 하지 않고 계속 피합니다. 그래서 무능한 거죠. 인생이란 우리에게 숙제를 항상 주죠, 본래가. 그걸 돌파했을 때 그 다음 숙제가 오고 또 돌파하면 그 다음 숙제가 와요. 그런데 날마다 도망다니면서 피하고 비겁하게 무능하게 책임 못 지고 도망다니는 게 에고죠. 힘든 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직면하면 죽음의 공포가 올라와 버리니까 피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, 에고가 셀수록 어떤 사람이냐, 절대 손해 안 보고 나만 다 가지려고 하고 남들은 다 못 갖게 다 뺏고 절대 안 져. 그래서 내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해. 세 번째,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내가 안 해. 다 내 밑에 있는 사람이나 단 사람한테 다 주고 나는 편하고 달콤한 것만 가질 거야. 이게 에고예요, 여러분. 그래서 에고 자체가 미움이고 에고 자체가 고집이며 에고 자체가 탐욕이고 에고 자체가 이기심이며 에고 자체가 그게 문제덩어리인 거예요. 사실은 기꺼이 질 수 있을 때 그게 대인배잖아요. 응? 그래, 내가 잘못했어. 응? 아기가 막 땡깡 쓰면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? 따집니까? 엄마들이 야, 너 봐, 아까 엄마랑 쿠키 네가 2개 먹었지? 나 하나밖에 안 먹었어. 이러고 따집니까? 아니죠. 엄마가 무조건 잘못했어. 엄마 뗐지? 막 이렇게 하죠. 사랑으로 그냥 져줍니다. 이렇게 훅. 그게 대인배거든요. 응? 근데 절대 지지 못해. 소인배예요. 누구도 따르지 않아요. 사람들은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 에고는 못 보는데 남의 에고는 봐요. 그래서 그 에고가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 너무 싫은 거예요. 누군가를 싫어하고 비난할 때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.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. 누군가 절대 지기 싫어해. 무조건 나를 이겨먹으려고 그래. 그리고 지가 다 갖겠다고 해. 응? 아무것도 나 안 주려고 해. 힘든 건 다 피하고 나한테 힘든 거 하래. 책임은 하나도 안 지겠대. 권한만 갖고 책임은 나한테 다 지래.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분을 따를까요? 안 따르죠.
근데 그 특성이 에고의 특성이기 때문에 무의식 속의 에고가 클수록 그 성향을 뚜렷하게 보입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자기 인생도 힘들어지고 자기도 사실은 머리로 그렇게 살으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현대를 사는 많은 분들이 리더십의 부재라는 말을 많이 하죠. 진정한 리더십은 무아에서 나옵니다. 무아가 뭐죠? 나가 없음. 에고가 소멸된 상태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나와요. 나가 없으니 뺏을 놈이 없고 질 놈이 없어요. 저줘도 졌다고 생각을 안 해요. 그렇죠? 뺏겨도 뺏겼다는 생각은 안 해요. 가져도 가졌다는 생각을 안 해요.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게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안 해요. 그럴 때 무한 책임을 질 수 있고 무한히 줄 수 있으며 뺏어도 뺏는 게 아니에요. 상대가 뺏겼다는 생각조차 없이 뺏을 수도 있고 다 죽어도 줬다는 마음도 하나 일으키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삶을 살다 보면 리더는 줄 때도 있지만 뺏어야 될 때도 있고, 그렇죠? 사랑을 줄 때도 있지만 미움을 써야 될 때도 있고 고통에 끌고 들어가야 될 때도 있는데 겁이 나서 미움받을까 봐 그거 하나도 못하면 그것도 제대로 된 리더가 아니고, 그렇죠? 내 주장은 확실해야 되는데 내 주장을 할 때 고통스러운 것에서부터 반항을 일으키고 상대가 날 따르지 않으면 또 리더를 할 수 없어요.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자야말로 진정한 리더를 할 수 있죠. 그 마음은 누군가? 마음을 곧 에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에고가 클수록 상대의 마음을 일으키고 자기 마음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마음 그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. 여러분 중에 누가 나 욕심 많은 사람 돼야지, 나 맨날 이겨먹고 난 무시하는 사람 돼야지, 내가 다 갖는 탐욕스러운 사람 돼야지, 나 고통을 피하는 나약한 인간 돼야지, 이런 분은 하나도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런 마음 올라오면 너무 싫어요. 여러분이 힘든 마음 올라오고 막 이런 나약한 마음 올라오면 너무 싫어해.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보려고 하죠. 그리고 남의 거 막 뺏고 싶은 마음 올라오면 어떻죠? 그것도 안 보려고 해.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마음을 자꾸 버리고 피해서 에고는 그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.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인간의 집합체가 돼버린 거예요. 이게 역설인 거예요, 여러분. 제가 마음 공부하면서 땅을 치고 울다가 웃은 적이 많은데 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어쩌면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인간의 마음을 내 속에 이렇게 다 가졌을까? 응? 남을 보고 예전에 마음 공부하기 전에 저 비열하내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다가 그 손가락질이 어느 순간 마음 공부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제가 막 울다 웃은 적이 있어요. 이게 미쳤구나 내가. 웃음이 나오더라고요, 정말로. 이게 기가 막혀서 나오는 웃음이에요. 헛웃음이 나오더만요. 응? 힘들다고 뺀질뺀질하고 책임 안 지는 사람을 보면 저 왜 저러니 하다가 마음 공부해서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이래서 남을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. 이 손가락질하는 에고 자체가 바로 똑같은 놈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놈이 하는 거거든요. 응? 그 에고가 소멸되면 어떻게 됩니까? 소멸되면 모든 것이 완전함을 알고 밖에 보이는 어떤 것도 다 내 모습인 줄 알아서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이 돼요. 수치를 아는 인간이 돼서 남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완전하게 하고 책임지는 인간. 누가 봐도 멋지고 따르고 싶은 진정한 리더십이 나오는 인간이 되죠. 현대에 사는 많은 훌륭한 분들이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가장 아쉬운 게 그 리더십의 부재입니다. 실망할 때가 많죠. 우리가 따르는 많은 훌륭하신 위정자분들을 보면서도 인간적으로 실망할 때는 어떤 때인가요? 그분이 다 좋은 대학 나와서 다 똑똑하고 논리는 해박해요. 그런데 그분의 마음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하잖아요.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, 내 잘못입니다 하는 분이 없어요. 핑계를 대면서 제가 그랬거든요, 저 사람이 문제예요, 나는 아무 탓 없어요, 이러는 모습을 볼 때, 그렇죠? 분명히 결과적으로 이게 틀린 게 입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 안 틀렸거든요, 입증할게요 하면서 계속 고집부리며 자기 잘못을 시인 안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열등함과 수치심을 느낍니다. 그리고 그 열등함과 수치심이 도를 넘었으면 비난하게 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게 되죠. 힘들고 고통스러운
책임을 면피하려고 할 때, 나 몰라라 할 때 우리는 절망을 느끼죠. 많은 분들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. 현대인들이 더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자기 무의식 속에 에고를 알아차려서 진실로 아주 멋진 리더십을 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.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분야에서나 리더십을 쓸 만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, 결혼하면 자식을 낳게 되죠. 부모가 된다는 것도 일종의 리더십을 쓰는 거예요. 내가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, 한 나라를 책임지는 거와 한 가정을 책임지는 건 똑같습니다. 그냥 인구가 많고 좀 큰, 부피가 큰 물동이를 드느냐, 작은 걸 드느냐의 차이지, 마음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책임지고, 내가 한 말을 지키고 등등, 내가 조금 져주고, 내가 좀 줄 수 있고,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하고 미움도 받을 수 있고, 여러 가지 마음을 쓰면서 잘 이끌어가야 하는,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위치는 똑같은 거죠.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한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, 또 진정한 리더십은 여러분 순종에 있죠. 윗사람한테는 내가 딱 존경하면서 굽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걸 또 내 모습을 통해서 내 부하 직원들을 가리키잖아요. 리더십은 이처럼 소통의 리더십도 쓸 수 있고, 지배하는 리더십도 쓸 수 있고, 복종의 리더십도 쓸 수 있고,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전부 마음에서 나오죠. 정말로 우리 국가와 민족이 리더십이 필요할 때고, 사회에 존경받는 많은 분들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. 모두들 마음 공부를 통해서, 무의식 속의 에고의 청산을 통해서 리더십을 회복한다면 가정이 살고, 사회가 살고, 국가가 살고, 우리 민족이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.